세상에 이런 숫자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31년 동안 보고서를 썼지만 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군요. 미 외교협회의 적막한 복도 끝, 엘레나 워커 선임 분석관의 낮은 목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보이는 워싱턴 DC의 차가운 겨울바람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이 기이한 보고서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하더군요. 20년입니다. 일본이 수조 원의 로비를 쏟아부으며 공들여온 그 상임이사국 자리가 단 72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일본 외무성이 내민 완벽한 데이터 바인더와 한국이 조용히 건넨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 팽팽한 대립 속에서 세계 외교의 판도가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0년 베테랑 분석관의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엘레나 워커입니다. 미 외교협회에서 31년 동안 숫자를 먹고 살며 세계의 운명을 차트로 그려내던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국제사회는 냉혹한 엑셀시트라는 것. GDP가 높은 나라가 이기고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목소리를 키우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그 31년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묘한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워싱턴 DC의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운 오후였죠. 리처드 국장님이 찾으시네. 당장 3층으로 오게. 내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임스 린드버그 부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그는 국무부 출신의 베테랑이고 웬만한 위기 상황에서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톤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섭니다. 고풍스러운 목재 벽면을 따라 걸어갈 때마다 제 구두 소리가 묵직하게 울립니다. 국장실 문을 열자 평소 정장 재킷을 단 한 번도 벗지 않던 린드버그가 셔츠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더군요. 그 모습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임스? 그가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쓱 밀어냅니다. 국무부 직인이 찍힌 기밀 등급 문서입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개편한 아시아 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마감 기한은 단 72시간입니다. 72시간이라니요? 이건 수십 년이 걸릴 논의 아닙니까? 린드버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유엔 총회 직전에 미국의 입장을 확정해야 하네. 후보는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이야.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한국요? 그 나라는 작년에 비상임이사국을 겨우 끝내지 않았나요? 일본이랑 비교가 됩니까? 린드버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식상 넣은 거야. 하지만 자네도 알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일본이야. 20년간 이 나라를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을 밀어주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이 보고서는 일본을 추천하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야. 한국과 인도는 들러리로 세우면 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사실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고 유엔 분담금도 세계 3위입니다. 어떤 지표를 갖다 대도 한국이 일본을 이길 방법은 없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들고 드라마나 유행시키는 나라일 뿐 세계 안보를 책임질 상임이사국 체급은 아니라는 게 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책상 위로 얇은 파일 하나가 던져집니다. 주니어 연구원 사라 첸이 가져온 자료입니다. 엘레나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몇 표를 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귀찮다는 듯 파일을 넘깁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192개 회원국 중 180표. 93.7%라는 경이로운 득표율입니다. 이게 가능해? 31년 경력의 데이터 분석가인 제 머릿속 회로가 엉키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로비를 해서 얻어낸 성과보다 한국이 단 두 번째 도전에서 얻어낸 이 지지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걸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워싱턴의 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일본이 20년 동안 쌓아올린 거대한 바인더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들어왔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진동 모드인 스마트폰처럼 잘게 떨리고 있습니다. 180표. 93.7%.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31년 경력의 분석가인 저조차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일본이 수조 원을 들여 20년 동안 구걸하다시피 얻어낸 표보다 한국이 조용히 받은 표가 더 많다니요. 그때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립니다. 실례합니다, 엘레나 박사님. 감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더군요. 명함을 내미는 손길이 아주 능숙합니다. 일본 외무성 국제기관 전략실 수석 참사관 사토 케이지. 린드버그 부소장이 말한 일본 측 자료를 들고 온 모양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바인더 3권을 꺼내 책상 위에 쿵 하고 올려놓습니다. 한 권당 두께가 5cm는 좋게 되어 보이더군요. 박사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데이터가 진실이죠. 사토는 이마를 주문처럼 읊조리며 첫 번째 바인더를 펼칩니다. 일본의 GDP는 4조 2천억 달러, 세계 4위입니다.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로 세계 13위죠. 무려 2.4배 차이입니다. 사토의 손가락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가리킵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 막대가 한국의 파란 막대를 압도하고 있군요. 유엔 분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8%가 넘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이죠. 한국은 2% 남짓입니다. 3배가 넘는 차이죠. 사토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상임이사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가 앉는 자리입니다. 돈과 힘 그리고 기여도. 어떤 숫자를 봐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은 하나죠. 아시아 태평양 상임이사국 자리에 일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죠. 반도체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은 문화상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국 같은 체급의 나라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믿어온 외교적 상식으로는 사토의 논리가 완벽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토가 나간 뒤 제 책상에 남은 사라 첸의 얇은 파일이 자꾸만 제 시선을 방해합니다. 사토가 가져온 바인더 3권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 가느다란 파일 말입니다. 저는 홀린 듯 사라의 파일을 다시 펼칩니다. 그리고 사토가 그토록 강조하던 기여도라는 단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토 씨, 당신은 현재의 숫자만 봤지만 한국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군요.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추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의 유엔 분담금 비율은 20%에 육박하다가 지금은 8%대로 급락했습니다.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기여도도 함께 내려앉은 것이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 분담금 비율이 2.4배나 폭증하며 수직 상승 중입니다. 내려가는 해와 올라가는 해. 전 세계 외교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쪽에 손을 잡겠어? 제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라의 파일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켜고 맙니다. 거기엔 사토의 바인더 어디에도 없던 지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엔 전자정부 발전 지수 세계 1위 한국.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믿기지 않는 주석. 한국은 현재 30개국 이상의 개도국에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 즉 전자정부 인프라를 통째로 구축해주고 있음.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국가 운영의 뇌를 이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생색내며 ODA 자금을 뿌릴 때 한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현장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었던 거죠. 제 머릿속에 야마모토 사토의 오만한 얼굴과 이름 모를 아프리카 외교관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그 외교관이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이름을 적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생색내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를 근대화시켜준 진심 어린 파트너입니까? 데이터가 말해준다니. 사토씨, 당신은 진짜 데이터를 보지 못했어.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로비에 쏟은 시간 동안 한국은 전 세계 180개국의 심장 속에 신뢰라는 이름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진짜 뒤흔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라가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마지막 섹션. 한국 전쟁 참전국 후속 관계 분석.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70년을 이어온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보온의 드라마가 거기 적혀 있었으니까요. 사토가 나간 뒤 적막해진 사무실에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얇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31년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계 각국의 기밀 문서를 다뤄왔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찌릿하게 저려오는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마주한 건 사라가 정성스럽게 갈무리해둔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51년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국의 어느 참호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 그 앳된 얼굴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보이더군요.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소속 아스파 베켈레. 그는 70년 전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배를 타고 달려온 청년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그 참혹한 전장에서 그는 이름 모를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 자기 배급량을 나눠주던 따뜻한 심장을 가진 병사였죠. 그런데 그 사진 바로 옆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명한 컬러 사진 한 장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2023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어느 현대식 진료소. 그곳에서 한국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밑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테스파의 베켈레. 바로 70년 전 그 병사 아스파 베켈레의 손자입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칩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켜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의료진을 보내 그 손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적어둔 메모에는 그날의 현장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테스파의 씨는 한국 의료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커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러 왔다는 걸 보셨어야 했는데. 이건 사토가 가져온 4조 달러라는 숫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린다고 해서 이런 눈물겨운 고백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엔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재난 현장에서, 콜롬비아의 치안센터에서, 터키의 방산 협력 현장에서 70년 전 한국을 도와줬던 22개국의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고 그 옆에는 현재 한국이 그 나라들의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갚고 있는지가 정밀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당신들이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자립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전자정보 시스템을 심어주고 도로를 닦고 학교를 세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조건도 없고 생색도 내지 않은 채 무려 20년 동안 조용히 이어진 보훈의 대장정. 그제야 저는 깨닫습니다. 왜 전 세계 180개국이 일본의 로비 대신 한국의 손을 잡았는지 말입니다. 127개국의 외교관들이 왜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진 것이죠. 로비로 얻은 환심은 더 큰 돈 앞에 무너지지만 신뢰로 맺은 인연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때 다시 문이 열리고 사토 참사관이 들어옵니다.
아까보다 더 오만한 표정으로 이번엔 군사 기여도를 정리한 추가 자료를 들고 왔군요. 박사님,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상임위 사국은 결국 총을 들고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 규모를 보십시오. 한국이 감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토가 내미는 자료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에티오피아의 그 사진을 그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토 씨, 상임위 사국이 결의안을 내려놓고 정작 자기 병력은 보내지 못하는 빈 의자라면 누가 그 나라를 존중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헌법 뒤에 숨어 돈만 내고 있지만 한국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레바논의 총성 속에서 남수단의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며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단숨에 창백해집니다. 그건 헌법 개정만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니요, 사토 씨. 헌법은 바꿀 수 있어도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이 신뢰의 역사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당신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신들은 바인더를 채웠지만 한국은 세계인들의 심장을 채웠으니까요. 사토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던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요. 사토 참사관이 나간 뒤에도 복도에는 그의 서두르던 발소리가 한참 동안 환청처럼 맴돕니다. 저는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화면 속 커서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군요. 72시간 전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차기 상임위 사국 후보 일본 단독 추천. 하지만 지금 제 손가락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파크 애비뉴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제 책상 위 낡은 흑백 사진을 비춥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그 젊은 병사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를 이어 갚아나간 한국인들의 진심. 저는 그 모든 시간을 문장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규 상임위 사국 후보를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을 최우선 후보로 권고한다.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는데 31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제 외교적 신념이 기분 좋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할지 모릅니다. 유엔 분담금 액수도 일본보다 적을 수 있죠. 하지만 상임위 사국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기꺼이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로 결정되는 자리인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그 위대한 업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루안다의 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필리핀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한 그 모든 행동들. 일본이 바인더를 채우고 명함을 돌리며 로비를 할 때 한국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시간이 흐르면 기억에서 지워지지만 생명의 위기에서 내민 그 따뜻한 손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새벽 2시.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폐부를 깊숙이 찌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같습니다. 세계가 보지 않을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빛을 내며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던 그 진심 말입니다.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밤을 새운 사라첸 연구원이 따뜻한 종이컵 2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보고서 보내셨어요? 그녀가 건네준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집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보냈어. 내 31년 경력 중에 가장 완벽한 보고서였어. 사라가 제 곁에 서서 함께 새벽 하늘을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한국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는 나라라고.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의졸입니다. 그래, 사라는 맞았어. 세계가 기억하는 건 회의실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이었어. 우리는 나란히 파크 애비뉴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새벽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합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준비한 야심은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92개국 중 180표. 그 숫자는 단순히 한국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그 고결한 보훈의 역사에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가슴 벅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31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였던 저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위대한 신뢰의 역사는 사실 거창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생 일궈오신 피와 땀, 그리고 그 깊은 정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폐허가 된 땅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도움에 고마워하며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의 품격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오신 그 세월이 없었다면 192개국 중 180표라는 이기적 같은 숫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역사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